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주신입니다. 자, 뉴스로 알아보는 세금 이야기. 오늘은 신탁 활용하면 1주택자처럼 9억 비과세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0년 5월 24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여러분, 신문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많이 보시죠? 물론 정확하게 쓰여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조금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문 기사는 참고만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고수의 눈 해서 신탁 활용하면 1주택자처럼 9억까지 비과세라고 큰 제목으로 되어 있죠. 결국은 다주택자의 절세 방법으로 위탁자, 즉 맡기는 사람, 다주택자죠. 위탁자가 수탁자, 수탁은행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면 종부세 등도 절세가 가능하다. 뭐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기자분께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신탁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9억까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게 되면 안 낼 줄 알았던 종부세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신탁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해당되는 신문기사나 어떤 유튜브 같은 내용들을 보셨다라면 한 번 더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썼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은 좋습니다. 다주택자 절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5월 말이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는 재산세나 종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죠. 그리고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종부세 등으로 인해 세무상담을 못 다녔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다주택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최대 20%까지 중과되는 것이 제외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주택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중과 배제가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 즉 10년을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6월 말까지 양도해도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맞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된다. 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한시적 중과 배제라 해서 세금이 좀 줄어드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얘기하고 있죠? 시세 차익이 크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도 5억 이상이면 42% 세율,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6.2%죠.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면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을 중과해서라도 먼저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현명하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은 어마무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올해까지는 뭐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충족하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볼게요. 지난해 12, 16 대책 때 나왔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폭탄에 가까웠을 것이다. 물론 이게 아니어도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많이 늘어납니다. 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놔도 좋을 듯하다. 네,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통과하지 않은 것뿐인 거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성 완화 정책 그리고 제로금리까지 갔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때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꺾이지 않는 징조 그리고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부세에 대한 중과 적용에 대한 부분은 잠시 보류된 것뿐인 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이라도 개정돼서 내년부터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것까지 생각해서 뭐 양도를 할지 아니면 증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라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선 벗어나죠. 물론 6월 1일자 보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은 5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양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죠? 네, 양도와 증여의 갈림길이 섰고 대부분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택했다. 4월 전에 증여를 하면 작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명의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볼까요?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증여행위 자체는 불법 아니죠. 증여세를 낼 능력만 있다면 이 같은 방법도 좋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죠? 주는 분이 아니라 수증자가 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주택자나 고령의 자산가들은 그렇죠. 상속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9억까지는 종부세 배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일 때 1인당 6억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청약이라는 히든카드가 있어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뭐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면 뭐 5억에 분양받았던 주택들이 지금 9억, 10억 넘기는 네,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뭐 동탄 이런 데도 상당히 핫하죠. 꼭 수도권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청약이 당첨이 된다라면 뭐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 된다라면 사실 내가 부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돼서 증여를 받게 되면 이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을 썼죠? 네, 이런 명의분산의 다른 방법으로 신탁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현행 신탁법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겼을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 및 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은 신탁을 이용한다면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및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관리 신탁을 맡기면 최소 0.1%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종부세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와 신탁사 수수료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 뭐 좋은 말씀이신데 한 가지 틀렸죠. 뭐죠? 다주택자가
1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을 신탁으로 넘기면 나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9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종부세는 6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국세공무원들이 교육하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 및 합산 범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자에서는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위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앞에 칼럼에 쓰신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세 방법. 신탁재산은 수탁회사의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수탁회사별로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재산을 각각 합산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자 A가 주택 1, 2, 3을 갖고 있고요. 위탁자 B는 주택 4, 5, 6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수탁자 신탁회사입니다. C에게 주택 2, 3, 4를 위탁을 하고요. 수탁자 D에게 5, 6을 위탁할 경우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종부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위탁자 A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3을 C에게 넘겼죠. 그러면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9억 공제냐? 아니에요. 6억 공제입니다. 6억 공제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고요. 위탁자 B는 어떻게 되죠? 자, 4는 C, 수탁자 C에게 넘기고 5, 6은 수탁자 D에게 넘겼죠. 그러니까 위탁자 D 명의의 주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수탁자 신탁회사 C는 어떻게 되죠? 주택 2, 3을 갖고 있죠. 주택 2, 3과 4를 갖고 있어. 그러면 주택 2, 3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고요. 주택 4는 어떻게 되죠? 6억을 공제합니다. 그럼 수탁자 C가 주택 2, 3을 합산해서 과세에 대한 부분을 누가 내죠? 위탁자 A가 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 고지서는 수탁자 C에게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위탁자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 D는 주택 5, 6에 대해서 6억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신탁에 맡긴다 하더라도 기존 종합부동산세법 그대로 적용한다. 즉 9억까지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9억이죠.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다는 게 보통 그 부수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은 갖고 있고요. 토지만 신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9억이 아니라 위탁자 9억 그리고 수탁자 신탁회사 6억 위탁자 6억 수탁자 6억 각각 6억씩 공제되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9억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다주택자 종부세 절세 비법이라는 타이틀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내용은 뭐냐면 자,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9억 공제예요. 9억 공제. 위탁자가 갖고 있던 신탁자, 수탁자가 갖고 있던 각 한 놈이 갖고 있으면 9억 공제인데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똑같이 9억 공제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택 따로 토지만 신탁회사에 맡긴다거나 나는 토지만 갖고 있고 주택을 신탁사에 맡긴다. 그러면 9억 공제가 아니라 각각 6억씩만 공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밑에 나와 있죠. 내가 2주택인데 밑에 거에 가운데 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신탁회사에 하나 맡겨서 내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6억씩 공제되는 거지 신탁회사에 넘긴 걸 제외하고 내가 한 채이기 때문에 9억이 공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연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더라 소식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현재 세법에 반영되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 요새 워낙 세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도 조금은 헷갈리시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었던 종부세가 됐던 징여가 됐던 상속이 됐던 한 두 분 이상의 세무사분들,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가장 정확한 적합한 것이 뭐가 되는지를 꼭 취사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